하얀 샹들리에가 빛나는 웨딩홀. 잠깐 이 결혼 멈춰야 합니다. 하객들이 술렁이며 숨을 죽인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할인이 내 아이입니다. 정말요? 말도 안 돼. 정희와 할인이 서로를 껴안고 흐느끼며 장례는 눈물바다로 변한다.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부산 남포동 골목 끝자락에 자리 잡은 작은 한방차 카페 따뜻한 숨. 66살 윤정희는 이곳에서 은퇴 후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간호사로 40년을 일하며 쌓은 경험으로 손님들에게 몸에 좋은 차를 권해드리는 것이 정희의 작은 보람이었어요. 새벽 5시부터 시작되는 정희의 하루는 언제나 같았습니다.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서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어젯밤 우려둔 한약재들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었어요. 인삼, 대추, 생강, 계피까지. 정희만의 비법으로 우린 재료들이 오늘도 진한 향을 풍기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겠구나. 정희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찻주전자에 물을 올렸어요. 간호사 시절 밤근무를 자주 서며 터득한 차 우리는 솜씨는 이제 동네에서 소문날 정도였습니다. 특히 몸이 안 좋은 어르신들이 정희의 한방차를 마시고 건강이 좋아졌다며 고마워하는 모습을 볼 때면 가슴이 뿌듯했어요. 오전 9시쯤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70대 후반의 박할아버지였어요. 당뇨로 고생하는 분이라 정희가 특별히 여주차를 우려드리곤 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아이고, 정희 씨 덕분에 많이 좋아졌어. 어제 혈당 재봤는데 많이 내렸다니까. 박할아버지의 웃는 얼굴을 보며 정희도 환하게 웃었어요. 이런 순간들이 정희에게는 삶의 활력소였습니다. 그럼 오늘도 여주차 한 잔 드실까요? 꿀을 조금 넣어드릴게요. 정희는 정성스럽게 여주차를 우려 박할아버지 앞에 내놓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찻잔을 바라보는 박할아버지의 표정이 평온해 보였어요. 오후가 되자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근처 은행에서 일하는 김 과장님은 스트레스 때문에 늘 오미자차를 주문했고 동네 아주머니들은 다이어트에 좋다며 연잎차를 즐겨 마셨어요. 정희는 각 손님의 취향과 몸 상태를 기억해 두고 있다가 그에 맞는 차를 추천해드리곤 했습니다. 정희 씨, 정말 대단해. 어떻게 이렇게 많은 걸 다 기억하고 있어? 간호사 시절 습관이에요. 환자분들 상태를 늘 체크해야 했거든요. 손님들과 나누는 이런 소소한 대화들이 정희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어요. 혼자 살아가는 외로움을 달래주는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녁 6시가 되어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나면 상황은 달라졌어요. 조용해진 카페에서 혼자 설거지를 하며 테이블을 닦는 시간이 되면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문을 잠그고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더욱 무거워졌어요. 남포동 골목길을 걸으며 정희는 자연스럽게 부산항 쪽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노을이 바다 위에 붉게 물들어 아름다웠지만 정희에게는 그 풍경이 쓸쓸하게만 느껴졌어요. 집에 도착한 정희는 작은 원룸을 둘러봤습니다. 혼자 살기에는 충분한 공간이었지만 때로는 너무 조용해서 견디기 힘들 때가 있었어요. 특히 저녁 시간이 되면 더욱 그랬습니다. 간단한 저녁을 준비하며 정희는 20년 전을 떠올렸어요. 그때는 지금과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 강도현과 함께 살던 아파트에서는 언제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특히 2살배기 딸의 제잘제잘한 목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우곤 했죠. 어디서든 잘 살아야 할 텐데. 엄마가 미안하다. 정희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보이는 부산항에서 오늘도 여러 배들이 드나들고 있었어요. 저 배들 중 하나는 도연이 선장으로 일하는 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년 전 그 일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도현과의 갈등이 심해지면서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고, 정희는 2살이던 딸을 제대로 키울 자신이 없어 어려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미국으로 해외 입양을 보내는 것이었어요. 그날 공항에서 딸을 떠나보내며 흘린 눈물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작은 손을 흔들며 울던 딸의 모습, 새 부모에게 안겨 사라지는 뒷모습까지. 그 순간의 아픔은 2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했어요.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하지만 후회해봐야 소용없다는 걸 정희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딸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믿었거든요.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정희보다는 미국의 부유한 가정에서 자라는 것이 딸에게 더 나을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딸에 대한 그리움은 더욱 깊어졌어요. 지금쯤 20살이 넘었을 텐데 어떤 모습으로 자라났을까?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을까? 새 부모님께 사랑받으며 살고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정희는 또다시 일찍 일어나 바닷가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이것은 20년째 이어온 습관이었어요. 바다를 바라보며 딸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는 시간이었습니다. 파도가 방파제에 부딪히는 소리를 들으며 정희는 마음속으로 딸에게 말을 걸었어요. 미국 어딘가에서 새로운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을 딸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지? 엄마는 여기서 널 기다리고 있단다. 부산항을 드나드는 배들의 백고동 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정희의 가슴은 쿡쿡 아팠습니다. 그 소리가 잃어버린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더욱 선명하게 만들었어요. 해가 떠오르자 정희는 다시 카페로 향했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은 평범한 하루가 시작될 것이었어요. 손님들을 맞이하고 차를 내려주며 소소한 행복을 찾아가는 일상 말입니다. 평소와 다름없던 수요일 저녁, 정희는 마지막 손님을 배웅한 후 카페 정리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유난히 손님이 적어서 일찍 문을 닫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찻잔들을 씻으며 내일 사용할 차 재료들을 점검하던 정희의 핸드폰이 갑자기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보고 정희는 깜짝 놀랐어요. 김옥자 어머니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20년 전 이혼한 전 남편의 어머니, 즉 옛 시어머니였어요. 이혼 후 연락을 끊고 지낸 지 5년이 넘었는데 갑작스러운 전화에 정희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정희는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어요. 정희야. 나야, 어머니. 옥자의 목소리는 예전과 달리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70대 중반이 된 옥자는 목소리에서부터 세월의 흔적이 느껴졌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갑자기 웬일이세요? 정희야, 미안해. 오랫동안 연락 못했지? 사실 할 말이 있어서 전화했어. 정희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딸에 대한 소식이라도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기대감이 스쳤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내 전 남편이. 도연이가 이번 주에 부산항으로 들어온단다. 정희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20년 전 이혼 후 도연은 해운업체 선장으로 일하며 바다 위에서만 살아왔습니다. 1년에 한두 번 부산에 입항할 때도 가족들과 만나지 않고 바로 떠나곤 했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정희야, 그 아이가. 도연이가 결혼을 한단다. 옥자의 말에 정희는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결혼이요? 응, 그런데 신부가. 참 이상해. 나이도 어리고 어디서 온 아인지도 모르겠고. 정희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20년 전 이혼할 때는 서로 상처를 주며 헤어졌지만 도연이 새로운 사람을 만나 행복해진다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뭘 해드릴까요? 정희야, 너한테 청첩장이 갈 거야. 도연이가.
그 아이가 너를 꼭 초대하고 싶다고 하더라. 정희는 어이가 없었어요. 이혼한 전 부인을 결혼식에 초대한다는 게 말이 되는 일인가요? 어머니, 그건 좀. 나도 이상하다고 생각해. 하지만 그 아이가 워낙 고집을 부리니까. 청첩장 받으면 한 번만 와줄 수 있니? 정희는 대답하기 어려웠어요. 20년 만에 도연을 다시 만난다는 것, 그것도 다른 여자와의 결혼식에서 만난다는 게 어떤 기분일지 상상이 안 됐습니다. 전화를 끊고 정희는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어요. 예상치 못한 연락에 마음이 어수선했습니다. 20년 전 그 아픈 기억들이 다시 떠올랐어요. 이튿날 오후 정희가 카페에서 일하고 있을 때 우편 배달부가 찾아왔습니다. 윤정혜 씨 맞으시죠? 등기 우편이 왔습니다. 정희는 서명을 하고 봉투를 받아들었어요. 발신인을 보니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손가락이 떨려서 봉투를 여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하얀 봉투 안에서 고급스러운 청첩장이 나왔습니다. 표지에는 금박으로 예쁜 꽃무늬가 새겨져 있었어요. 정희는 가슴이 두근거리며 청첩장을 펼쳤습니다. 강선호 김아린 결혼식에 귀하를 초대합니다. 정희는 깜짝 놀랐어요. 강선호라는 이름은 처음 들어보는데 할인이라는 신부의 이름도 낯설었습니다. 그런데 수치인 이름을 보고 더욱 놀랐어요. 윤정희 귀하. 도연이 직접 보낸 것이 분명했어요. 그런데 왜 굳이 전부인인 자신을 초대하는 걸까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청첩장을 자세히 읽어보니 결혼식은 이번 주 토요일, 장소는 부산 북한국제여객터미널 근처 웨딩홀이었어요. 바다가 보이는 곳에서 결혼식을 올린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희는 청첩장을 들고 한참을 생각했어요. 가야 할까, 가지 말아야 할까? 20년 만에 도연을 다시 보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다른 여자와의 결혼식에 참석한다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청첩장을 보면서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신랑 이름이 강선호로 되어 있는데 도연의 본명은 강도현이었거든요. 혹시 아들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희는 급하게 옥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 청첩장 받았는데요. 신랑이 강선호라고 되어 있던데 혹시... 그거... 선호는 도연이 조카야. 도연이 형 아들이지. 그럼 도연 씨가 결혼하는 게 아니라 조카분이 결혼하는 거예요? 아니야, 도연이가 결혼하는 거 맞아. 그런데 신랑 이름을 잘못 적었나 보네. 나중에 확인해 봐야겠어. 정희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청첩장도 제대로 만들지 못하다니 뭔가 급하게 준비된 결혼식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청첩장을 침대 머리맡에 놓고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가야 하나, 가지 말아야 하나 고민이 깊어졌어요. 한편으로는 도연이 어떻게 지내왔는지 궁금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를 다시 보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20년 전 이혼할 때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말들을 많이 했거든요. 며칠 후 정희는 결심을 내렸어요. 한 번만 가서 축하해주고 올 생각이었습니다. 과거는 과거고 도연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면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결혼식 전날 정희는 오랜만에 옷을 골라 입었습니다. 너무 화려하지도 너무 수수하지도 않은 검정색 원피스를 선택했어요. 거울을 보니 20년 전보다 많이 늙은 자신의 모습이 보였지만 그래도 단정하게 보이도록 신경 썼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겠지. 정희는 마음을 다잡으며 잠자리에 들었어요. 하지만 내일 벌어질 일들이 정희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은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이 열리기 전날 오후 정희는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 청첩장에 적힌 부산 북한국제여객터미널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결혼식장은 터미널 근처 웨딩홀이었는데 미리 가서 장소를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20년 만에 도연을 다시 만난다는 생각에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터미널 앞 광장에 서니 바다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멀리 보이는 바다 위로 크고 작은 배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중 어느 배가 도연이 선장으로 일하는 배인지 궁금했어요. 여기서 내일 결혼식이 열리는구나. 웨딩홀 건물을 찾아 들어가 보니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멋진 장소였습니다. 직원에게 내일 강도현 씨 결혼식이 열린다고 하니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어요. 아, 내일 오후 2시에 시작됩니다. 바다 전망이 정말 좋은 홀이에요. 정희는 홀 안을 둘러보며 내일의 상황을 상상해 봤습니다. 20년 만에 만나는 전 남편, 그리고 그의 새로운 신부. 어떤 기분일까요? 웨딩홀에서 나와 터미널 주변을 걷고 있을 때였어요. 저 멀리서 거대한 여객선이 서서히 항구로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백고동 소리가 웅장하게 울려 퍼지며 정희의 가슴을 울렸어요. 저 배 혹시... 정희는 무의식 중에 배를 바라봤습니다. 선장 제복을 입은 사람이 배 위에서 지휘하는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거리가 멀어서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왠지 익숙한 실루엣이었습니다. 1시간쯤 후 배에서 승객들이 하선하기 시작했어요. 정희는 호기심에 터미널 입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버지. 젊은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정희는 그쪽을 바라봤어요. 2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아름다운 여성이 누군가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정희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선장 제복을 입은 70살의 강도현이 터미널 출구로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20년 전보다 머리가 휘어지고 주름이 깊어졌지만 여전히 듬직한 모습이었어요. 강도현. 정희는 무의식 중에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거리가 멀어서 도연은 듣지 못했어요. 도연은 젊은 여성에게 다가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가 정희의 귀에 들려왔어요. 하리나, 잘 있었니? 네, 아버지. 오랜만이에요. 정희는 깜짝 놀랐어요. 저 여성이 바로 내일 결혼할 신부 김아린인가 보다. 그런데 도연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걸 보니 양아버지와 양딸 관계인 것 같았어요. 내일 준비는 다 됐니? 네, 다 준비했어요. 그런데 아버지, 정말 그분을 초대하신 거예요? 할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정희에게 청첩장을 보냈어. 와줄지는 모르겠지만 정희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도연이 여전히 자신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결혼식에 초대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할인의 모습이었어요. 정희는 할인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키는 160cm 정도, 긴 생머리에 맑은 눈동자. 그런데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특히 할인이 웃을 때 나타나는 작은 보조개가 정희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왼쪽 볼에 생기는 앙증맞은 보조개 말이에요. 저 보조개, 어디서 봤지? 정희는 기억을 떠올려 보려 했지만 명확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분명히 어디선가 본 것 같은 친숙함이 있었습니다. 할인이 도연의 팔을 잡으며 말했어요. 아버지, 선우 오빠는 언제 와요? 오늘 저녁에 올 거야. 내일 신랑이니까 미리 와서 준비해야지. 정희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청첩장에는 신랑이 강선우라고 되어 있었는데 할인은 도연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관계인 걸까요? 두 사람이 택시에 타며 나누는 대화가 마지막으로 들렸어요. 할인아, 내일 정희 이모가 오시면 예의 바르게 인사드려야 해. 네, 알겠어요. 그런데
아버지와는 어떤 사이였던 거예요? 도연이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예전에 가족이었던 사이야. 택시가 떠나고 터미널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정희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20년 만에 본 도연의 모습, 그리고 신비로운 매력을 가진 신부 할인. 특히 할인에게서 느꼈던 묘한 친숙함이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저 보조개, 저 눈매, 심지어 말하는 툭까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희는 계속 생각했어요. 내일 결혼식에서 도현과 할인을 다시 만나게 될 텐데 어떤 기분일까요? 그리고 도현은 왜 전부인인 자신을 초대한 걸까요? 그날 밤 정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도현의 변한 모습, 그리고 할인에게서 느꼈던 이상한 친숙함 때문이었습니다. 뭔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분명해지겠지. 정희는 이렇게 생각하며 억지로 잠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길한 예감이 들고 있었어요. 내일의 결혼식이 단순히 축하하고 끝날 일이 아닐 것 같다는 예감 말입니다. 결혼식 당일 오후 정희는 검정색 원피스를 입고 웨딩홀에 도착했습니다.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웨딩홀은 하얀 꽃으로 장식되어 있었고 하객들이 하나둘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정희는 뒤쪽 자리에 조용히 앉아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대부분 모르는 사람들이었지만 저 멀리 옥자의 모습이 보였어요. 옥자도 정희를 발견하고 고개를 끄덕여 인사했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만나는 자리가 이런 곳이 될 줄 몰랐어요. 오후 2시가 되자 웨딩 마치가 울려 퍼졌습니다. 하객들이 모두 일어서서 입장하는 신부를 바라봤어요. 정희도 따라 일어서며 할인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할인이 아름다웠어요. 긴 베일이 바람에 살랑거리며 마치 천사 같았습니다. 하지만 정희의 시선은 할인의 얼굴에 고정되었어요. 어제 터미널에서 본 것보다 더 가까이에서 보니 그 친숙함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특히 할인이 미소를 지을 때마다 나타나는 왼쪽 볼의 작은 보조개가 정희의 마음을 뒤흔들었어요. 그 보조개를 어디서 봤는지 계속 생각해봤지만 여전히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신랑 강선호가 입장했을 때 정희는 또 다른 놀라움을 겪었어요. 선호는 40대 초반에 건실해 보이는 남성이었는데 도연과 닮은 구석이 있었습니다. 옥자가 말했던 대로 도연의 조카가 맞는 것 같았어요. 예식이 시작되고 주례사가 진행되는 동안 정희는 할인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할인이 고개를 돌릴 때마다 보이는 옆모습, 웃을 때의 표정, 심지어 서 있는 자세까지 모든 것이 묘하게 익숙했어요. 저 아이를 어디서 본 걸까? 정희는 기억을 더듬어 봤지만 여전히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예식이 끝나고 축하 인사를 받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정희는 망설이다가 신랑 신부에게 축하 인사를 건네기로 했어요.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정희의 차례가 되었어요. 도연이 정희를 보자 깜짝 놀라며 반가워했습니다. 정희야, 정말 와줬구나. 고마워. 축하해요, 도연 씨. 정희는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20년 만에 보는 전 남편의 모습은 많이 늙어 있었지만 여전히 정이 느껴졌습니다. 도연이 할인을 소개했어요. 할인아, 이분이 정희 이모야. 내가 말했던 분. 할인이 정희에게 깊숙이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모. 와주셔서 감사해요. 정희가 할인과 눈을 마주치는 순간 전율이 온몸을 스쳤어요. 할인의 눈동자가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어디서 본 눈동자일까요? 축하해요, 할인 씨. 정말 예뻐요. 감사해요.
아버지가 이모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꼭 뵙고 싶었어요. 할인의 목소리도 묘하게 친숙했어요. 정희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피로연이 시작되고 정희는 도현과 조용히 대화할 기회를 가졌어요. 도현 씨, 할인 씨는 어떻게 만난 건가요? 몇 년 전에 우연히 알게 됐어. 참 착한 아이야. 그런데 양아버지와 양딸 사이인가요? 도현이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비슷하지. 할인이가 부모님이 없어서 내가 돌봐주고 있었거든. 정희는 더 궁금해졌어요. 부모님이 없다고요? 응, 고아원 출신이야. 미국에서 입양되어 자라다가 몇 년 전에 한국에 돌아왔어. 정희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미국에서 입양되어 자라다 돌아온 아이라니. 혹시 언제쯤 미국에서 입양된 건가요? 글쎄, 아주 어렸을 때래. 두세 살 때인가. 정희는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20년 전 2살이던 딸을 미국으로 입양 보냈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혹시 할인 씨 왼쪽 손목에 작은 점이 있나요? 도연이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정희를 바라봤어요. 어떻게 그걸 알아? 정말 작은 점인데. 정희는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딸이 태어났을 때 왼쪽 손목에 있던 작고 희미한 점. 그 점을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정희야, 괜찮아? 얼굴이 창백해. 아, 아니에요. 그냥. 정희는 진정하려고 노력했지만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어요. 설마 할인이 자신이 20년 전 입양 보낸 딸일까요?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피로연이 진행되는 동안 정희는 할인을 계속 관찰했어요. 할인이 웃는 모습, 고개를 갸웃하는 모습, 심지어 걷는 자세까지. 모든 것이 어린 시절 자신의 딸과 닮아 있었습니다. 특히 할인이 음식을 먹을 때 왼손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고 정희는 확신에 가까운 느낌을 받았어요. 딸도 어려서부터 왼손잡이였거든요. 피로연 중간에 할인이 정희에게 다가왔어요. 이모, 시간 있으시면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두 사람은 웨딩홀 발코니로 나가서 바다를 바라보며 대화를 시작했어요. 이모, 아버지께 들었는데 간호사셨다면서요? 응, 40년 동안 일했어. 저도 의료 분야에 관심이 많아요. 미국에서 의대 준비를 했었거든요. 정희는 깜짝 놀랐어요. 자신도 어려서부터 의사가 되고 싶어 했었는데 할인도 같은 꿈을 가지고 있다니. 그런데 이모, 저한테 뭔가 친숙한 느낌이 있으셔서 물어보는 건데 혹시 예전에 만난 적 있나요? 할인의 질문에 정희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할인도 자신에게서 뭔가 친숙함을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글쎄, 나도 너를 처음 봤을 때부터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 정말요? 신기하네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설명할 수 없는 끌림과 친숙함이었습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바다를 바라보며 정희는 확신했어요. 할인이 바로 20년 전 자신이 눈물로 보낸 딸이라는 것을. 하지만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확인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도 마무리된 저녁 9시경, 정희는 웨딩홀을 나서려다가 할인에게 붙잡혔습니다. 할인은 웨딩드레스를 간편한 원피스로 갈아입고 있었어요. 이모, 혹시 시간 되시면 잠깐 더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뭔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정희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할인도 뭔가 느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근처 카페로 갈까? 좋아요. 사실 아버지한테도 말 못한 게 있는데 이모한테는 털어놓고 싶어요. 두 사람은 터미널 근처 바닷가 카페로 향했습니다. 밤바다가 보이는 조용한 곳이었어요. 창가 자리에 앉은 할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이모 사실 저 친부모님을 찾고 있어요. 정희는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친부모님을요? 네. 미국에서 좋은 부모님 밑에서 자랐지만 언제나 궁금했어요. 제 진짜 부모님이 어떤 분들인지, 왜 저를 입양 보내셨는지. 할인의 목소리가 점점 떨리고 있었어요. 몇 년 전에 한국에 돌아온 이유도 그거였어요. 입양 기록을 뒤져보니까 부산이 단서였거든요. 정희는 숨이 막혔어요. 20년 전 자신이 딸을 입양 보낸 곳이 바로 부산의 한 입양 기관이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발견했어요? 조금씩이요. 제가 2013년 3월에 2살 나이로 입양됐다는 것까지는 알아냈어요. 정희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2013년 3월 딸을 보낸 정확한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생부모님 성함 중에 윤이라는 성이 있다는 것도 알았어요. 할인이 정희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혹시 이모 성함이 윤정희이신 거 맞죠? 정희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목이 메어서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할인이 계속 말했어요. 처음 이모를 봤을 때부터 이상했어요. 뭔가 그리운 느낌이 들고 편안하면서도 애틋한 마음이 들었거든요. 할인아. 정희가 간신히 입을 열었지만 할인이 먼저 말을 이었어요. 이모, 혹시 20년 전쯤에 딸을 입양 보내신 적 있으세요? 순간 카페 안이 고요해졌어요. 정희는 할인을 바라보며 눈물이 왈칵 쏟아지려는 걸 간신히 참았습니다. 어떻게 알았니? 정희의 떨리는 목소리에 할인도 눈물을 글썽였어요. 정말 이모가 제 엄마세요? 할인아. 정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20년 동안 억눌러왔던 그리움과 미안함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할인도 눈물을 흘리며 정희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 정말 엄마가 맞는 거죠? 그래, 내가 내 엄마야. 20년 전 내가 2살일 때. 정희는 흐느끼며 그때의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도현과의 이혼,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딸에게 더 나은 환경을 주고 싶어서 내린 가슴 아픈 결정까지. 너를 보내는 그날. 공항에서 내가 뒤돌아보며 손을 흔들던 모습을 평생 잊을 수 없어. 할인이 정희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 저도 어렴풋이 기억해요. 따뜻한 품에 안겨있던 기억, 자장가를 들었던 기억. 두 모녀는 20년 만에 다시 만나 서로를 확인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런데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도연이 들어왔습니다. 결혼식 후 할인을 찾다가 이곳까지 온 것 같았어요. 할인아, 여기 있었구나. 걱정했잖아. 도연은 두 사람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당황했어요. 무슨 일이야? 할인이한테 무슨 말을 한 거야?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도연 씨, 할인이가 우리 딸이에요. 도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뭐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20년 전에 우리가 입양 보낸 우리 딸 맞아요. 도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할인을 바라봤어요. 할인아, 이게 사실이야? 할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지, 아니, 도연 아저씨. 저 정말 두 분의 딸이에요. 그 순간 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럼 선우와 할인이가. 정희도 그제서야 끔찍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할인이 결혼한 강선우는 도연의 조카였습니다. 즉, 할인의 사촌 오빠였던 거예요. 안 돼. 이건 안 돼. 도연이 머리를 감싸쥐며 소리쳤어요. 사촌지간이 결혼하다니. 이걸 어떻게 해야 해? 카페 안이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어요.
다른 손님들이 무슨 일인가 하며 쳐다봤습니다. 할인이 창백한 얼굴로 말했어요. 그럼 제 결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우 오빠는 제 사촌이라는 거예요? 정희는 딸을 꼭 안아주고 싶었지만 상황이 너무 복잡했어요. 20년 만에 다시 만난 딸이 자신의 친척과 결혼을 한 상황이었으니까요. 도현 씨, 일단 진정해요. 차근차근 생각해 봐야 해요. 진정하라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진정해? 도연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카페 사장이 다가와서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세 사람은 카페를 나와 바닷가로 나갔어요. 밤바다의 파도 소리만이 고요한 침묵을 깨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어떻게 해야 해요? 할인이 정희를 바라보며 간절한 눈빛으로 물었어요. 20년 만에 다시 만난 엄마에게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정희는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일단 오늘 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가서 생각해보자. 내일 다시 만나서 이야기하면 돼. 하지만 모든 것이 이미 엉켜버린 상황에서 쉽게 해결될 일은 아니었어요. 그날 밤 정희는 잠을 한숨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만난 딸, 그런데 그 딸이 친척과 결혼을 해버린 복잡한 상황 때문이었어요. 새벽 5시가 되어서야 정희는 침대에서 일어나 컴퓨터를 켰습니다. 할인이의 입양 기록을 정확히 확인해 봐야 해. 정희는 20년 전 입양 절차를 도왔던 사회복지사의 연락처를 찾아 전화를 걸었어요. 다행히 그분은 아직 같은 기관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윤정희입니다. 20년 전에 도움받았던. 아, 정희 씨. 기억나요. 그때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지. 무슨 일이세요? 혹시 제 딸, 김아린이라는 이름으로 입양된 아이 기록을 볼 수 있을까요? 할인이요? 그 아이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셨구나. 잠깐만요. 몇 분 후 사회복지사가 다시 전화를 받았어요. 정희 씨, 놀라지 마세요. 할인이가 3년 전에 친부모 찾기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작년에 한국으로 돌아왔다고 연락이 왔었거든요. 정희의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그럼 제 연락처도 알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할인이가 친부모님께 먼저 연락하지 말아달라고 했어요. 자신이 직접 찾겠다고. 그래서 저희도 기다리고 있었어요. 전화를 끄는 정희는 모든 것이 운명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할인이도 친부모를 찾고 있었고, 우연히 도연의 조카와 만나 사랑에 빠진 것까지. 오전 10시쯤 도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희야, 밤새 생각해봤는데, 우리 만나서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할인이는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선우한테 아직 말 못했어.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어. 일단 만나서 차근차근 얘기해봐요. 정희와 도연은 조용한 찻집에서 만났습니다. 20년 만에 이렇게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는 것이었어요. 도연 씨, 어젯밤에 입양기관에 확인해봤는데 할인이가 맞아요.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할인이한테 자세히 물어봤어. 출생증명서도 확인해보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할인이와 선우는. 도연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법적으로는 문제없어. 사촌지간 결혼이 금지된 건 아니니까. 하지만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있죠. 정희도 밤새 생각해 본 결과였어요.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가족 윤리상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정희야, 우리가 20년 전에 다른 선택을 했다면 이미 지난 일이에요. 지금 중요한 건 할인이 마음이에요. 그때 찻집 문이 열리며 할인이 들어왔어요. 어젯밤 연락해서 함께 만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엄마, 아버지. 할인이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부르는 호칭이 달라져 있었어요. 이제는 정희를 엄마라고,
도연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하리나, 밤새 잠을 못 잤구나. 정희가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하린의 눈이 부서 있었습니다. 선우 오빠한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린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하린아, 선우한테는 내가 얘기할게. 도연이 말했지만 하린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직접 말해야 해요. 제가 선택한 일이니까. 정희는 딸의 의연한 모습에 감동했어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책임감을 보이는 하린이 대견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함께 가자.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힘든 일이야. 세 사람은 선우가 묵고 있는 호텔로 향했습니다. 결혼식 다음 날이라 신혼여행을 떠나기 전이었어요. 호텔 로비에서 선우를 만난 하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빠,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무슨 일이야?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선우는 아직 무슨 일인지 모르고 있었어요. 오빠, 저희 결혼이 잘못된 것 같아요. 뭔 소리야? 어제 막 결혼했는데. 하린이 눈물을 흘리며 모든 것을 설명했어요. 자신이 도현과 정희의 딸이라는 것, 그래서 선우와는 사촌지간이라는 것까지. 선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럼 우리가 사촌이라는 거야? 미안해요, 오빠. 저도 어제까지 몰랐어요. 선우가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정희가 선우에게 다가가 말했어요. 선우야, 미안해. 우리 어른들이 제대로 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어. 도현도 조카에게 사과했어요. 선우야, 삼촌이 잘못했다. 하린이가 우리 딸인 줄 몰랐어. 하지만 선우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삼촌, 이모. 그리고 하린아. 나는 상관없어.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사촌이면 어때? 법적으로 문제 없다면서. 나는 하린이를 사랑해.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야? 하린이 선우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오빠, 하린아, 우리 사랑에는 변함이 없어. 가족이 늘어난 거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정희는 선우의 말에 마음이 복잡했어요. 사랑은 이해하지만 가족 관계를 생각하면 쉽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그때 하린이 결단력 있게 말했어요. 오빠, 고마워요. 하지만 저는 먼저 가족이 되고 싶어요. 무슨 뜻이야? 20년 동안 떨어져 지낸 부모님과 먼저 가족이 되고 난 다음에 우리 일을 생각해 보고 싶어요. 하린의 현명한 판단에 모든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급하게 결정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린의 제안으로 모든 것을 다시 정리하기로 한 지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선우는 신혼여행을 취소하고 부산에 머물렀어요. 가족들에게는 신부가 몸이 좀 안 좋아서라고만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정희는 그 일주일 동안 하린과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20년 동안 놓친 시간을 조금이라도 채우고 싶었거든요. 카페에서 함께 차를 마시며 하린의 미국 생활 이야기를 들었어요. 엄마, 양부모님이 정말 좋은 분들이었어요. 사랑도 많이 받았고, 그래도 친부모가 그리웠을 텐데. 솔직히 말하면, 어렸을 때는 왜 저를 버렸을까 원망했어요. 하린의 말에 정희의 가슴이 아팠어요. 하린아, 엄마는 너를 버린 게 아니야. 그때는 정말. 이제 다 이해해요, 엄마. 어렸을 때는 몰랐지만 커서 보니 얼마나 어려운 결정이었을지 알겠어요. 하린이 정희의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딸의 따뜻한 마음에 정희는 눈물이 났습니다. 도연도 매일 들러서 가족 시간을 보냈어요. 바다에서 돌아온 지 오래된 터라 할 일도 많지 않았거든요. 세 식구가 함께 밥을 먹고 바닷가를 산책하며 잃어버린 시간을 조금씩 되찾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선호와 할인의 관계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선호는 매일 할인에게 사촌이어도 괜찮다며 설득했지만 할인은 쉽게 마음을 정하지 못했어요. 그런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결혼식에 참석했던 하객 중 한 명이 인터넷 카페에 글을 올린 것이었어요. 부산에서 열린 결혼식에서 신기한 일을 봤는데요. 신부가 갑자기 울면서 뛰쳐나가더라고요. 알고 보니 친부모를 찾았다고 하던데 그 글이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면서 여러 언론에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기자들이 할인과 정희를 찾아다니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희는 당황했어요. 조용히 가족의 시간을 보내고 싶었는데 갑자기 세상의 관심을 받게 된 거예요. 엄마, 어떻게 하죠? 기자들이 카페 앞에도 와 있어요. 할인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정희에게 말했어요. 일단 피해 있자. 며칠 지나면 관심이 사그라들 거야. 하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됐어요. 어느 기자가 선호와 할인이 사촌지간이라는 사실까지 알아낸 것입니다. 사촌지간 결혼 논란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인터넷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 기사를 본 선호의 가족들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선호의 어머니가 화가 나서 정희에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정희 씨, 이게 뭡니까? 우리 아들이 조카 딸과 결혼했다는 게 무슨 소리예요? 죄송해요. 저희도 결혼식 당일에 알게 된 일이라. 당일에 알았다고요? 그럼 진작 말렸어야죠. 우리 집안 망신이 다 됐잖아요. 선호 어머니의 화는 이해할 만했어요. 하지만 정희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며칠 후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어요. 선호의 가족들이 모두 모여서 결혼 무효를 요구하고 나선 것입니다. 웨딩홀에서 긴급 가족회의가 열렸어요. 선호야, 이 결혼은 취소해야 해. 선호의 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버지, 왜요? 사촌끼리 결혼하는 게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했잖아요. 법적으로는 그렇지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가족들의 반대에 선호는 답답해했어요. 할인을 사랑하는 마음에는 변함이 없었거든요. 저희끼리 결정할 문제 아니에요? 할인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선호 가족들의 반응은 차갑했어요. 할인 씨, 미안하지만 우리 가족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선호의 어머니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그 순간 정희가 일어섰어요. 잠깐만요. 할인이를 탓하시는 건 잘못됐어요. 뭐라고요? 이 모든 일의 책임은 저희 어른들에게 있어요. 20년 전에 아이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저희 잘못이에요. 정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할인이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친부모를 찾아서 가족이 되고 싶어 하는 게 무슨 죄인가요? 하지만 사촌과 결혼한 건 그것도 모르고 사랑에 빠진 거잖아요. 할인이가 뭘 잘못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정희는 평생 이렇게 목소리를 높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딸을 지켜야 한다는 마음에 용기가 났습니다. 도현도 정희 편에 섰어요. 형수님. 정희 말이 맞아요. 할인이 잘못은 없어요. 하지만 선호 가족들은 완고했어요. 어쨌든 이 결혼은 인정할 수 없어요. 그때 할인이 일어서서 모든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여러분, 제가 결정하겠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선호 오빠, 미안해요. 저는 일단 가족부터 되고 싶어요. 할인이 선호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20년 동안 부모님과 떨어져 살았는데 이제야 다시 만났어요. 먼저 딸이 되는 법부터 배우고 싶어요. 선호는 실망한 표정이었지만 할인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시간을 주세요. 제가 진짜 가족이 뭔지 알게 된 다음에 우리 일을 다시 생각해 볼게요.
할인의 현명한 결정에 모든 사람이 숙연해졌어요. 급하게 결론을 내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모두가 깨달았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부산항의 봄바다가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반짝이고 있었어요. 정희는 할인과 함께 카페 따뜻한 숨을 새롭게 단장하고 있었습니다. 벽지도 새로 바르고 테이블도 바꿔서 더욱 아늑한 공간으로 만들었어요. 엄마, 이 자리에 제 사진도 걸면 어때요? 할인이 벽 한쪽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정희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우리 가족 사진도 걸고. 6개월 동안 정희와 할인은 정말 가족이 되기 위해 노력했어요. 할인은 정희의 카페 일을 도우며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미국에서 배운 바리스타 기술로 커피도 내려주고 정희에게서는 한방차 우리는 법을 배웠어요. 무엇보다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려고 애썼어요. 정희는 할인의 미국 생활 이야기를 들으며 딸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해하려 했고, 할인은 어머니가 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받아들이려 노력했습니다. 엄마, 처음에는 원망도 했지만 이제는 정말 이해해요. 할인아, 엄마도 그때 다른 방법이 있었을 텐데. 미안해. 이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과거보다는 앞으로가 더 중요하잖아요. 할인의 성숙한 모습에 정희는 감동했어요. 20살이 넘은 딸이지만 여전히 정희에게는 소중한 아이였습니다. 도연도 자주 카페에 들렀어요. 이제는 선장 일을 그만두고 부산에 정착했습니다. 작은 어선을 한 척 사서 근해에서 조업하며 소소하게 생계를 꾸려가고 있었어요. 정희야, 오늘 잡은 광어인데 회로 떠줄까? 도연이 싱싱한 생선을 들고 카페로 들어왔어요. 6개월 전과 달리 이제는 자연스럽게 가족처럼 지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도 도와줄게요. 할인이 앞치마를 두르며 나섰어요. 도연에게 회 뜨는 법을 배우고 있었거든요. 우리 할인이가 솜씨가 늘었네. 세 사람이 함께 저녁 준비를 하는 모습은 평범한 가족과 다를 바 없었어요. 20년의 공백이 있었지만 서로에 대한 사랑은 여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한 손님이 올 예정이었어요. 바로 선호였습니다. 6개월 동안 할인과 거리를 두고 지냈던 선호가 오늘 카페에 온다고 연락을 했거든요. 저녁 7시쯤 선호가 카페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6개월 전보다 많이 말랐고 수척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모, 삼촌. 선호가 정희와 도연에게 인사했어요. 그리고 할인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할인아, 오랜만이야. 오빠도 안녕하세요. 할인의 대답은 예전처럼 친근하지 않았어요. 6개월 동안 많은 생각을 했을 거라는 것을 선고도 알고 있었습니다. 할인아, 나 미국에서 일자리를 구했어. 선호의 말에 모든 사람이 놀랐어요. 미국요? 응, 캘리포니아에 있는 회사에서 엔지니어로 일하게 됐어. 다음 달에 떠날 예정이야. 정희는 선호의 결정이 이해됐어요. 이곳에 있으면 계속 복잡한 감정에 휘둘릴 테니까요. 오빠, 잘 결정한 것 같아요. 할인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할인아, 나 너를 포기하고 싶지 않아. 선호가 간절하게 말했지만 할인은 고개를 저었어요. 오빠, 저희는 가족이에요. 연인이 되기보다는 좋은 가족으로 남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할인의 현명한 판단에 선호도 수긍했어요. 그래, 내가 행복하면 돼.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 오빠도 행복하세요.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한 사랑을 가족애로 승화시키며 아름답게 이별했어요. 선호가 떠나고 난 후 세 사람은 바닷가를 산책했습니다. 저녁 노을이 바다 위에 붉게 물들어 아름다웠어요. 엄마, 아버지, 고마워요. 할인이 갑자기 말했어요. 뭐가 고맙다는 거니? 저를 딸로 받아주셔서요. 그리고
제가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셔서요. 정희와 도연은 딸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하린아, 내가 우리 딸인 게 자랑스러워. 맞아.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고마워. 세 사람은 서로를 꼭 안으며 진정한 가족이 되었음을 확인했어요. 그로부터 1년이 더 흘렀습니다. 카페 따뜻한 숨은 이제 부산에서 유명한 맛집이 되었어요. 정희의 한방차와 할인의 커피가 만나 특별한 메뉴들이 탄생했습니다. 엄마, 오늘 손님이 특히 많네요. 우리 할인이가 만든 커피 때문이야. 정희와 할인은 손님들을 맞으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요. 도연도 매일 들러서 카페 일을 도왔습니다. 때로는 바다에서 잡은 싱싱한 해산물로 특별 메뉴를 만들어주기도 했어요.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세 사람이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이었어요. 과거의 상처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서로를 향한 사랑으로 그 아픔을 치유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을 후회하는 대신 남은 날들을 사랑으로 채우자. 정희의 마음은 전보다 더욱 단단하고 따뜻해졌어요. 할인도 친부모를 찾았다는 안도감과 함께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저녁 무렵 세 사람은 카페 발코니에서 부산항의 노을을 바라봤어요. 오가는 배들의 백고동 소리가 더 이상 그리움이 아닌 희망의 소리로 들렸습니다. 우리 가족은 바다처럼 넓고 깊은 사랑으로 이어져 있어. 도연의 말에 정희와 할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여곡절 끝에 다시 만난 가족. 이제는 누구도 그들을 떼어놓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